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4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4번. 자, 여기 4번 내용을 볼게요. 지역이 경기인, 여기 지역이 들어가 있는 이 내용 중에서 경기에 해당되는 여기 매출액이 여기 있습니다. 매출액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는데 조건을 여기에다 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함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25년 상시 3회 4번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d maximum이라는 함수를 그 다음에 d minim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d minimum이라는 함수에 인수가 3개가 있고 첫 번째 인수가 표 전체, 두 번째 인수가 계산할 열 번호, 세 번째가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B 함수가 나오면 조건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하거나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선 매일 연습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4번에서 지역이 경기에 해당되는 조건을 여기에다 입력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지역 경기를 여기에다 이렇게 복사를 해 두시고 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수식 입력들에서 D 맥시멈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표 전체의 범위를 잡으시고 계산할 열번은 당연히 4번이죠. 조건 범위는 지역이 경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근데 최소값 빼기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니까 빼기 하신 다음에 함수 이름만 바꾸는 작업으로 처리해서 최소값이 차이값이 77,000원이 나왔네요. 이제 5번 문제가 추주함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먼저 찾아서 하시는 거예요. 추주함수를 이용해서 주민번호가 있는데 그 8번째 자리에서 1이나 3이면 남, 2나 4면 여,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세요. 그런데 미드 함수를 이용하고 추주 함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5는 공백, 6은 공백.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공백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if 에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까지만 쓰시고 5부터는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에라를 발생하고 그 에라 메시지를 공백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미드에 의해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주소 찍고 탭 8, 탭 1 이렇게 넘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성별을 표시할 번호가 나왔죠. 그럼 여기가 5번도 있고 6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f 에라가 없으면 5번 공백, 6번 공백으로 추주를 끝내면 되는데 얘는 나머지는 공백으로 할 수 있으니까 1번부터 4번까지만 넣고 에라를 발생하고 if 에라에 의해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주함수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탭, 남 탭, 여 탭, 남 탭, 여 탭 하시고 확인하고 내용을 채우면 5번과 6번에는 내가 값을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에라 메시지를 if 에라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에라 메시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공백. 그리고 엔터 하시고 다시 내용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는 단계를 잘 기억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미드 함수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드에 의해서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추주에 의해서 1번 1부터 4번까지 내용을 넣어주시고 에라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 에라 메시지를 공백으로 바꿀 거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기준일이 있어요. 여기가 기준일이 여기 있어요. 기준일과 사원 코드를 이용하여 입사 연차를 구하세요.
입사 연차는 기준에서 연도를 사용하고 빼기 2000 빼기 입사 연도인데 입사 연도는 사원 코드의 두세 번째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에서 두 개를 뽑아다 쓰는 미드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 미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계산된 입사 연차 뒤에는 연차가 포함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어 미드 앤드 연산을 쓰는 거예요. 요건 이제 특이한 형태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기준이라서 연도를 뽑고, 여기 보면 14라고 되어 있는 두 글자를 뽑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몇 년도냐면 2014년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2000을 더해서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준 연도에서 이어에 의해서 기준 연도에서 연도를 뽑아요. 그리고 빼기를 하는데 가로 열고 2000을 넣어주고 더하기 미드에 의해서 주민번호가 아니라 사원 코드에서 두 번째에서 두 개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면 가로가 하나 덜 닫혔어요. 알았어, 가로 닫아줘.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뭐냐면 이어라는 날짜에 관련된 함수를 쓰면 셀서식이 날짜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11년차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1900년 1월 10일이잖아요. 날짜 값은 1900년 1월 1일부터 누적된 날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1일이라는 거예요. 10일. 그리고 여기서 뒤에다가 엔드 따옴표 연차라는 것을 결합해서 넣어주면 11연차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번째는 여기서 뽑겠죠. 세 번째 여기서 뽑겠죠. 근데 이 값이 따라가면 돼, 안 돼? 그래서 이 값이 절대 주소예요. 그리고 내용을 채우시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입사 연차를 구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날짜나 시간에 관련된 함수를 사용하면 셀서식이 바뀌어요.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보면 심사 결과가 있네요. 자, 표에서 이름별로 심사 결과 중 가장 큰 점수와 가장 작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점수들의 평균을 구하세요. 자, 근데 에버러지 if s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에버러지 if s는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여러 개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수가 아니면서 가장 작은 수도 아니면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계산할 범위가 먼저 나와요. 자, 옆에 풀이를 잠깐 보세요. 에버러지 if 한 다음에 H3, L3이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계산할 범위. 두 번째 똑같이 H3에서 L3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같지 않다 and maximum. 그 다음에 또 H3, L3에서 같지 않다 minimum.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맥시멈이라는 함수와 이건 최대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니멈이라는 함수와 에버러지 if s를 쓰는데 여기가 첫 번째가 계산할 범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건 범위 1, 그 다음에 조건이 따옴표 안에 들어옵니다. 조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을 비교할 범위 2, 그 다음에 따옴표의 조건 2, 이런 식으로 127개를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계산할 범위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점수 범위에서 뭐예요? 첫 번째 요건은 가장 큰 수가 아니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작은 값이 아닌 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할 때 이거 주의점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되냐면 비교 연산자를 직접 따옴표 안에 입력하고 AND 연산자로 계산식을 결합하는 형태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요게 그 물결 if 함수에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오타는 잘 찾으세요. 네. 오타를 낸 게 잘못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물결 if, 즉 if로 끝나는 함수의 결과를 채우기 작업이 있으면 뭘 주의하라 했어요? 절대 주소 유무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100%는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고 이렇게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채우는 작업을 하는데 절대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능하시고 AV하고 에버러지 if S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면 자, 첫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인데 똑같아요. 계산할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우리는 같지 않다 하고 얘를 직접 따옴표 안에 비교연산 직접 쓰셔야 돼요. 우리 여태껏 이걸 안 썼잖아요. 자동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걸 쓰고 AND 한 다음에 여기에서 맥시멈이라는 함수를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 범위에서 최대값이 아닌 것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범위가 또 점수 범위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작업을 들어가니까 복사해서 붙이고 여기를 미니멈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바뀌어요. 얘가 최대값이 9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0이 아닌 것에 아니면서 최소값이 79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9가 아닌 값들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따옴표를 안 넣어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얘가 따옴표를 이렇게 다 잡아줘요. 그러면 계산이 안 돼요. 그냥 문자 비교가 돼요. 그래서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조건이 나오면 항상 비교 연산자를 따옴표로 쓰고 AND 하시고 계산식을 옆에다 써주면 얘가 이렇게 같지 않다 90 하면서 따옴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의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86점이 나왔네요. 첫 번째 사람에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슈르르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작업을 할 때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누르고 나서 얘를 옆에 밑에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얘를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는 계산할 범위야. 요거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1이야. 그 다음 여기는 조건인데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니까 따옴표 안에다가 내가 직접 비교 연산자를 넣고 AND하고 그 뒤에다 계산식을 써야 돼.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if 함수의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할 때입니다. 가 나왔네요.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얘가 사실은 2번 문제가 더 어려운 형태예요. 1번보다는.
자, 1과목, 2과목이 모두 4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 외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if, count if와 and를 쓰세요. 자, 여기서 이제 얘도 좀 어려운 거네요. 자, 우리는 한번 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평균값이 여기가 안 나와 있고 이 평균을 구해서 평균이 60 이상이면서 1과목이 40 이상이에요, 2과목이 40 이상이면 합격, 불합격을 했었죠. 15선에서 if 함수 했잖아요. 근데 얘는 평균값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과목이 40 이상, 2과목이 40 이상인데 여기 count if가 나왔어요. count if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목, 2과목이 모두 40점 이상이라는 것을 count if를 이용했어요. 능하시고 COU하고 count if에 의해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를 넣어주고 조건을 크거나 같다 40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모두 40점 이상이면 카운트가 몇이 돼야 돼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그게 2예요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두 과목을 한꺼번에 판단하는 거예요. 카운트 if에 의해서. 자, 이 범위에서 40점 이상인 개수가 2예요. 그러면 얘가 각각이 40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nd에 의해서 마법사들 가서 평균값은 구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60 이상이요가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카운트 if를 어떻게 쓰는 거지? 왜 쓰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이 40점 이상이면 여기가 40점 이상이에요. 여기가 40점 이상이에요. 근데 얘는 카운트 if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점 이상의 개수를 구할 때 얘가 2가 되면 각각이 40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채우고 나서 합격, 불합격을 if 함수에 의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합격, 여기가 불합격. 그 다음에 확인으로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카운트 if를 이용해서 각각의 과목이 40점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if 함수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카운트 if와 and 이런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카운트 if에 의해서 40점 이상의 개수가 두 개요가 이게 뭐냐면 각각의 과목이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얘를 맥시멈을 쓰라 그래요. 맥시멈? 미니멈. 미니멈을 쓰라 그래요. 그러면 얘를 또 이렇게 구해요. 는하고 미니멈을 넣어주는데 이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B3 콜론 C3의 범위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요. 그리고 그 값이 40점 이상이에요. 그럼 얘도 똑같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카운트 if가 나올 수도 있지만 미니멈을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B3, C3의 죄송합니다. 미니멈을 써서 가장 작은 값을 구했는데 얘가 40보다 커요. 그럼 다 40보다 큰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 카운트 if로 나오고 어떤 문제는 미니멈으로 나오고 어떤 문제는 각각의 점수가 40점 이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처리하는 이런 작업이 if 함수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얘는 규칙만 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if 함수는 논리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걔를 만들어서 처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